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과정에서 이제 펌프 플로우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심장 CPB 과정에서는 이제 심장의 역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폐의 역할도 이제 플로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롤러 펌프든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타겟 플로우가 얼마냐는 거는 이제 이 운영하시는 심폐기마다 그 다음에 서전마다 여러 가지가 좀 다를 겁니다. 결국에는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CPB를 이용을 해서 이 환자에게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 수술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심장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이든 아니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가 이제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제 펌프 이제 플로우를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옥시제이터라고 하는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고 CO2를 제거해주는 이제 인공 장치를 통해서 이 환자에게 이제 산소의 이제 공급을 원활히 해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의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야 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펌프 플로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시야 확보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맥에 이제 캐놀라가 들어가고 이제 동맥에 캐놀라가 들어가서 정맥에서 드레인을 받고 동맥으로 다시 혈류를 공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 정맥과 동맥의 이제 캐놀라의 이제 사이즈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정맥에서 리턴되는 플로우가 적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드레인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노모서미아에서 펌프 플로우를 최소 2.4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충분한 산소의 공급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로 인해서 이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Q10 법칙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Q10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체온을 몇 도씩 떨어뜨릴 때마다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줄어든 산소의 이제 소모량만큼 그만큼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낮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분당 몇 리터를 줄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SA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BSA만을 가지고 이 펌프 플로우를 이제 결정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 환자의 이제 체액량과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BSA가 크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펌프 플로우를 높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CPB 동안 이제 타겟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BSA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 온도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산소 공급량이라는 건 펌프 플로우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환자의 BS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키와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몸무게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는 사람,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뭐 근육이 많아서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지방이 많아서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조직에 이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소의 공급량은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제 지방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멀어집니다. 이 언더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아라던가 이제 노모서미 컨디션에서 이제 펌프 플로우는 이제 퍼퓨저니스트에 의해서 이제 2.2에서 2.8 정도의 카디악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유지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낮게 이제 2.2, 가장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의 이제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의 2.2에서 뭐 2.8까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책에는 2.2에서 2.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는 뭐 2.0까지도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2에서 2.4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 범위의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BSA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BSA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지방이 많은 사람들,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서 펌프 플로우를 과연 이렇게, 그러면 BSA만 가지고 만약에 BSA가 지방이 많아서 2.0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이제 근육량이 일반적인 체형에서 2.0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 BSA가 이제 비만 환자의 메타볼릭 니즈에 대한 이제 적절한 척도가 이제 아닐 수 있고, 이 비만한 신체 질량은 이제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에 더 민감한 이제 추정치로 이제 제한되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봐야 되는 게 이제 BSA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이제 BMI도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더 포함되고 싶은 거는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질병의 원인에 의해서 이 환자의, 특히 이제 심장 환자이기 때문에 심장 환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환자의 체액량 자체를 늘려버리는 이제 그 원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체액량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과연 이런 BSA만 가지고 이 펌프 플로우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는 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펌프 플로우의 목적은 이제 적절한 이제 DO2를 통해서 이 산소의 공급을 통해서 이 다양한 장기에 이제 산소 요구를 이제 충족을 시키는 건데, 이 DO2는 이제 펌프 플로우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제 이 컨텐트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이제 곱해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DO2가 이거 이제 펌프 플로우와 이제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낮게 되면 펌프 플로우를 높여줘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 버리면 얘도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펌프 플로우를 올려주는 거고, 아주 헤모글로빈 옥시제이션도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엔 또 펌프 플로우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을 올려줘야지 이제 세츄레이션이 정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게 분수에 이제 이 분자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DO2와는 이제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거를 적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체순환 과정에서 이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히모다일루션이라고 하는 이 혈 희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40%의 환자에서 대략 25%까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원인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25%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40%보다는 당연히 이제 헤모글로빈이 낮기 때문에 이 DO2의 공급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론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이제 펌프 플로우를 올리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히모다일루션의 장점은 이 조직의 관류량 자체를 이제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원인을 다시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낮추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제 이 DO2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펌프 플로우는 인위적으로 또 정상보다는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이 연관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제 BSA와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산소 공급, 이 산소에 대한 공급을 이제 이 공급에 근거해서 이 적절한 펌프 플로우를 결정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터디에서는 뭘 제안을 하냐면, 이 적정한 펌프 플로우는 이제 BSA와 이제 온도가 이제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DO2가 이제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산소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 소모량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고, 조직에서 이제 메타볼릭 이제 엑소시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락테이트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엔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BSA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BMI도 봐야 됩니다. BMI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전체 체액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노멀 플로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퓨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하이퍼퓨전을 언제 해줘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퍼퓨전 관련돼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